1시간 정도 책을 읽고 오늘 일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일은 주업은 책 읽기하고 공부하는 거고, 일은 부업입니다. 일은 할 시간이 많습니다. 하루에 되게 직장인들이 8시간 일을 하지만 대부분이는 아마 적게 잡아도 3분의 2는 다른 일을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특히나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 일을 정확하게 하면 3분의 1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8시간 일하는 시간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육체노동도 좀 다르긴 하지만 크게 보면 비슷한데, 육체노동 그 계량화가 쉬운 노동은 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노동에서 그렇다는 거고, 노동은 실제 노동이 사라진다는 의미에 있어서의 노동은, 그런 육체노동, 수량화될 수 있는 노동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컴퓨터나 그 자동화 시스템이 이런 것들을 다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일하는 방식을 좀 바꿔볼 생각입니다. 오전 동안 일을 하고 오후 점심을 먹고는 오후에 시내를 통과해서 그 협동작업까지 갑니다. 가면서 필요한 사람들 만나고,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광고도 하고, 그래서 협동작업의 그 불을 켜놓고 왔습니다. 일을 하는 것처럼 이제 협동작업 일을 하루에 오후에 한 서너 시에 가서 7, 8시까지 협동작업 일을 하는 것처럼 협동조합에서도 손님들을 만날 생각입니다. 주로 그 주제는 협동조합이겠지만 물건이 올라오면 또 올라오는 대로 상담도 하면서 진행할 것입니다. 강릉이라는 도시는 넓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용강동 협동조합에서 강릉역에서 호남동으로 해서 조금 시내 외곽을 벗어나서 멀리 좀 돌아서 왔습니다. 강릉 시내를 걷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일할 때 부동산 일이 재미있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죠.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은 아마 앉아서 해야 될 일도 한 반절쯤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반절은 또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는 일일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균형 있게 일을 하면서 부동산 협동조합 일을 강릉에서 성공을 시킬 수 있겠다, 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했지만 이제 밥을 할 준비를 했고, 오늘은 숙소에서 도시락을 싸왔기 때문에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하면 되고, 쌀은 씻어놨지만 쌀은 내일 먹어도 되고 모레 먹어도 되고, 국을 끓였으니까 점심 때는 도시락과 국으로 점심을 해결되고, 이것이면 아주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10,000원짜리 밥보다, 10,000원을 주고 하는 밥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금 63 잉태와 탄생, 창조의 과정은 잉태와 탄생입니다. 책을 글자를 정확하게 보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습니다. 잉태가 되려면 자궁이 있어야 합니다. 자궁은 텅 빈 암흑의 공간입니다. 자궁에 자동적으로 잉태가 되면 아기가 뱀줄을 날아도 모양과 색깔과 소리는 다릅니다. 자궁에 자동적으로 잉태가 되면 아기를 뱀줄을 날아도 모양과 색깔과 소리는 모릅니다. 잉태는 암흑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탄생은 광명의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탄생이 되어야 비로소 모양과 색깔과 소리가 나타납니다.
암흑의 하늘에서 우주만유가 잉태되면 광명의 하늘에서 모양과 색깔이 나타나고 고요함, 침묵, 부동심에서 일심으로 소리가 나타나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나타납니다. 텅빈의 암흑의 하늘에서 천지만물을 잉태하면 광명의 하늘에서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탄생되니 우주가 창조됩니다. 본질이 물질을 창조하는 이치입니다. 자궁이 자동적으로 잉태하고 탄생에 즈음하여 광명과 고요함으로 피조물이 모양과 색깔과 소리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에 이릅니다. 영성이 물질을 창조하면 음양을 아우른 하나인지라 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선 성실이 이루어집니다. 영성의 자궁, 암흑의 자궁은 자동적으로 물질을 잉태하고 광명과 고요함에 의해 현상으로 탄생합니다. 그러므로 텅비고 밝고 고요한 본질에 의해 물질이 창조됩니다. 봄 64 영격, 본연의 자기란 영성이요 현상의 자기란 영격입니다. 영성이란 텅비고 환하고 고요한 본질로서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영성이 있으므로 텅비고 환하고 고요함을 순간적으로는 깨달을 수 있으나 얼마나 유지하고 어느 정도 발현되고 있느냐는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텅 비어있다고는 하나 텅 빈 정도에 따라 그릇이 결정되고 환하다고는 하나 밝기가 다르고 고요하다고는 하나 침묵과 부동심, 일심의 강도와 유지라고 하는 점에서는 그 힘이 다릅니다. 본연의 자기인 영성에 있어서는 완전 무결하지만 현상의 자기인 영격에 있어서는 몇 프로가 구현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답고 멋진 얼굴과 몸매를 갖기를 원하고 고미한 인격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은 부모님의 탓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닦은 영격의 수준대로 몸과 마음의 질이 결정됩니다. 아름다운 얼굴은 전생의 모든 사물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뻐했느냐에 따라 그만큼 반영되어 나타나고 마음씨 역시 얼마나 진실을 행하고 착한 마음을 먹었으며 아름다움에 대한 신미안을 두고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랑을 하면 얼굴이 예뻐진다는 것은 우주적인 진실입니다. 현상의적인 영격을 끌어올리려면 텅빈 자리를 보아 어느 정도 포용력을 향상시키느냐, 안한 자리를 보아 어느 정도 지성을 향상시키느냐, 고요한 자리를 보아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 일심을 양성하였느냐가 고요한 자리를 보아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 일심을 양성하였느냐가 판가름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시시각각으로 내 통금이 어느 정도인가, 내 광명이 어느 정도인가 에 대한 점검을 줄기차게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향상일로의 길입니다. 태양이 지기 이전까지 본연의 자기와 현상의 자기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고 간격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가 될 때까지 부단한 정진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봄65 무능과 유능, 무능은 물성으로 환경 조건의 지배를 받아 꼼짝달싹하지 못함이고 유능은 영성으로 환경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고 분위기를 역전시키고 돌파하고 해결하고 이끄는 능력입니다. 영격이 높아야 리더십이 발휘됩니다. 영적이 높은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성 차원에 있는지라 부정적인 에너지가 강하여 중처되거나 절망하거나 자포자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 영격이 높은 리더가 부정과 말과 행동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여 자신감을 고취하고 침투된 분위기를 일심하여 하면 된다는 희망으로 돌아서도록 합니다. 리더에도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180도가 되기 이전인 선천에는 동물성이 주류를 이루므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과 권위를 앞세워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180도를 지난 이후에 후천에는 영성이 주류를 이름으로 영격이 높은 자가 낮은 자들을 감화와 설득으로 가이드합니다. 일성의 차원에 머문 사람, 영격이 낮은 사람은 유능합니다. 영성의 차원에 머문 사람, 영격이 높은 사람은 유능합니다. 유능하다는 것은 자기를 환경 조건으로부터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벗어나 비운 다음 환하게 비추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창조하고 발산하는 힘입니다. 영격을 100분율로 말한다면 0점에서 180도 지점까지 이른 사람을 0에서 50점이라고 보면 180도로 지나 360도를 향해 한 바퀴 돌아오는 과정을 50, 100점으로 보면 됩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적어도 50점을 지나 60점이 되어야 부정적인 에너지를 비우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환경 조건의 지배를 받는 유능한 일성의 존재가 환경 조건을 초월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는 유능한 영적인 존재로 진화하여야 하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틀렸잖아. 엉뚱하다, 엉뚱해. 아니 오늘 그 책을 새벽에 읽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없으니까 또 새벽에 읽었던 자리를 또 읽고 있네. 아니 조금 쉬었다가 아침에 읽었는데 그 읽은 자리를 몰라가지고 아침에 2시간 동안 읽었던 자리를 또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어쨌건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거지. 근데 이제 정확하게 해야지. 여보세요? 예예. 예예. 예전에 나온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요. 글쎄 저는 그거 50평짜리로 하는데요. 그럴 거예요. 몇 세대 안 되니까. 예. 필라 나오는 게 있죠. 필라를 좀 찾는 이유는 뭐죠? 필라는 이제 사람들이 좀 덜 찾는 건데 어쨌건 간에 예. 예. 그래서 보면 조동에 이게 무슨 글이었나?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린빌라 강릉시 교동의 그린빌라가 그냥 25평짜리고 그래서 평형 때는 어떤 걸 찾아요? 30평대 41평짜리 명정 그 명정이 하나 있네. 41평짜리 2억 1천이네. 그건 남문동 아까 얘기한데 저희는 그쪽에 그게 명정 그린빌라거든요. 예. 그 41평짜리가 2억 1천이네요. 예. 그렇어요. 예. 그 본 113부터 읽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본 13.
생각과 감각이 아까 조금 전에 전화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을 때 낭독을 하면서 내 귀로 그 낭독 소리를 듣듯이 일상생활에서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듣는 거죠. 내가 말하는 소리를 상대 고객과 상담하면서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 내 소리도 듣지만 상대방의 소리도 정확하게 듣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소리 없는 소리까지 완전히 내가 들을 수 있고 또 내 말도 내가 들을 때 또한 상대방도 내 말을 듣는 것 이것이 이제 그 공부가 조금 발전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입니다. 글자를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정확하게 읽고 귀로 정확하게 듣습니다. 생각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고 감각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힘으로 제 각각인 부류 상태에서는 서로 대조있는 상극의 힘입니다. 여기에서 부심력인 감각이 원심력인 생각을 이기면 하나가 되면서 같은 방향으로 원운동으로 바뀌어줍니다. 원운동에서는 생각과 감각이 하나가 되어 무심무정으로 한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위하여 돌고 돌아도 돈바가 없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당겨주고 밀어주건만 앞서거나 뒤선 바가 없고 당겨주거나 밀어준 바도 없습니다. 이것이 상생입니다. 진정한 일치단결이며 진정한 협조이며 진정한 자유이며 진정한 평화이며 진정한 행복이며 진정한 사랑입니다. 나가는 힘 원심력과 들어오는 힘 구심력 상반된 힘이 하나가 되면 원운동이 되어 무궁무진하게 돌아갑니다. 나가는 힘과 들어오는 힘이 하나가 되면 원운동이 되어 나가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고 나가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고 돌아오는 것이 나가는 것이 됩니다. 나 혼자만 살려고 하는 에너지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에너지로 승화됩니다. 대립갈등 투쟁의 상극의 관계는 자유평화 행복의 상승의 관계가 됩니다. 우주는 크고 작은 무수한 원운동으로 돌아갑니다. 114 하나의 힘을 얻은 사람은 읽으면서 듣습니다. 하나의 힘을 얻은 사람은 물성을 극복하고 영성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영성으로 바꾸면 밥한술 먹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성에 속한지라 돈이 들어오면 좋아하고 돈이 나가면 싫어합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하나를 잡아 한 걸음 한결같음을 증득한 사람은 둘이 하나가 되면서 원으로 돌아갑니다. 원에서는 들어오는 것이 나가는 것이고 나가는 것이 들어오는 것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좋아하지 않고 나간다고 싫어하지 않는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여유공간이 있으므로 사사로운 욕심에 끌리지 않아서 청렴결백합니다. 돈에 대해서 첩첩하지 않고 청렴결백하려면 하나의 힘을 얻어 영성으로 진화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힘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를 보려면 돈에 대한 욕심이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를 보면 합니다. 앞으로는 명격이 높아 사사로운 돈에 대한 욕심이 떨어진 사람이라야 각 분야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의 힘을 얻은 청렴결백한 사람을 지도자로 요구하는 세상이 실제로 오고 있습니다. 물성을 머문 인간은 더 이상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115 사랑은 실력이다. 사랑은 둘을 하나로 만드는 실력입니다. 사랑은 둘을 하나로 만드는 실력입니다. 질문자의 물음에 질문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정확하게 대답하여 영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4살짜리 아기의 질문에 막히는 것은 엄마와 아기와의 소통이 되지 않음입니다. 엄마, 왜 낙이 계속 오고 밤이 계속 와요? 엄마, 왜 깜깜하면 안 보여요? 엄마, 왜 구름이 가리면 햇님이 안 보여요? 엄마, 언니가 왜 돌다가 멈추어요? 상대는 4살짜리 아기입니다. 아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기의 수준에서 내려가 아기의 눈높이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내려갈 줄 알아야 합니다. 내려가서 그와 소통하는 것이 사랑이고 실력입니다. 무작정 예뻐하는 것으로만 사랑의 완성이 아닙니다. 문답을 통한 소통이 양자 간에 이루어져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기의 질문에 막혀 대답을 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아기는 점차로 질문을 하지 않게 되고 아기와 엄마의 대화는 단절됩니다. 엄마가 공부를 하여 하나자리를 통과하여 텅 비워줘야 아기가 질문한 모르는 자리로 돌아가 초점을 맞추고 적절한 대답이 나갈 수 있습니다. 문답에 자유로운 실력을 갖출 때 소통이 되고 화해가 이루어져 사랑이 꽃 피어납니다. 사랑은 실력이고 실력이 사랑이 그래서 저쪽에는 하여튼 날아간 것 같고 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 이제 제가 지금 새벽에 지금 협동작을 갔다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7시쯤에 협동작을 와서 조금 하다가 이제 여기로 오는데 여기서 이제 내 생각에 오전까지 이제 일을 하고 오후에 이제 점심을 먹고 나갈 생각이지. 이제 아니 특별한 일이 있으면 계약을 써야 되거나 그러면 해야 되고. 오늘 강릉을 다시 이제 돌아다닐 생각이에요. 겨울에요? 이 겨울에? 아니 그렇죠. 근데 아니 물론 뭐 시내도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러지만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스티커 이 얘기인데 이제 이 스티커 5천장이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한 집 한 집에다 붙이는데 이 전화가 지금은 이 전화가 지금 시장님한테 척신된 거거든요. 189. 네. 그러지? 8249가 이 전화는 내가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이게 이제 강릉에서 전화할 수 있는 그 전화거든요. 강릉에서만 쓰는. 엔성섭에서만. 아, 강릉에서만.
그러니까 전국에서 1899, 894고 하면 다 열로 떨어지는 거죠. 이전나라. 그리고 요거는 그럼 저한테 오는 전화가 647, 657 말고 이것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제가 나가서 이런 활동을 하면 지금은 이제 협동과 뭐 대표자격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만 얘기하면 다 이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협동자를 제대로 돌면 착신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제 내 생각은 한 1년 걸리다고 본 것 같고. 그래서 이 스티커를 이제 계속 뿌려가지고 어떤 상담 접수할 때는 저한테 오거나 뭐 상담이나 접수는 똑같이 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협동조합의 존재감을 한 몇 달 동안 확실히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직접 협동조합에서는 이제 협동조합을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꿔놓고 개인 사무소에서 하시면은 큰 거 이번에 이제 경품 호텔 같은 것도 생각해봤는데 그런 거를 할 생각이 진짜 이제 한다는. 근데 이건 협동조합 차원의 일이니까 같은 이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어떻게 회의를 하셔갖고 같이 다들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보고 같이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그 사람들 가게를 지켜야 되는데. 아이고 누구는 뭐 가게 안 지켜도 돼가지고 무슨. 근데 이제 어쩌고. 우리가 이걸 하는 실익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물건이 들어오면 다 이제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협동조합일인지 내일인지 뭐 그거는 하긴 지금 알지만 협동조합으로 돌려지는 게 아니니까 이게 물건은. 실질적으로는 이 추운데 그 다니시게 아니 외곽이나 면이나 나가실 일이 있으면 같이 가시죠. 아니 이제 그래서 이제 일에 역할 분담을 이제 우리가 이제 둘이 일하니까 이제 점심 먹고 쉬고 오시면 나는 이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나간다 이거죠. 나가다가 어디로 가냐면 협동조합으로 가는 거죠. 일이 있으면 들어오고 이제 계약할 일이나 뭐가 있으면. 협동조합 가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협동조합도 똑같이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럼 거기 있으나 일은 마찬가지고 협동조합에서 가서 있으면 어떤 실익이 있냐면 지금 협동조합은 한 200장 정도 저걸 붙여놨거든요. 거기 지금 누가 안 계십니까? 없죠. 원래 직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사들 보고 직원 주자고 그러면 줄 사람이 없거든요. 나는 줄 건데 주면 그 사람이 내가 개인적으로 한다면 주죠. 100만 원 정도 기본급을 주면서 앉아서 전화 잘 받으시고 오고 가는 손님들한테 물건 접수 받으셔서 모으세요 하면 접수 물건 한 개를 받아도 한 달이면 20개고 중정성 있는 물건 한두 개 주시면 정확하게 받아도 그 사람 월급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내가 한다면 그런 식으로 돌아가겠는데 협동조합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 가면 이제 그 물건을 보고 실질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이 아마 하루에 한 사람은 있단 말이죠. 오해가 있어요. 거기도 부동산 사무실 아닙니까? 거기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사무소가 아니지 협동조합 사무소죠. 거기는 부동산 사무실로 이렇게 뭐 허가가 나 있는 게 아닌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법률을 바꿔야 되면 이건 좀 이제 시비가 걸리는 거지. 우리 조합이 전시용으로 쓰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법률적으로 그게 어떤 판단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서 중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준비를 못해. 아니 공인중개사가 가서 앉아 있는데. 그것도 못하죠. 계약서는 뭐 다방에서 쓰든 어디서 쓰든 상관없는 거 아니죠? 그래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뭐지 정점이 뭐지? 그러니까 거기를 중개업소처럼 차리고 중개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냥 중개라는 얘기만 안 나오면 되지 상담하고 뭐 교육관에 항상 상담하는데 근데 외부에서 보면 중개업소 같이 착각하기에 딱 맞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정확하게 전국을 찔러서 시비를 걸면 시비는 걸리는 거지. 중개업 아닌 새끼가 와서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지 거기서 계약서 작성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중개 행위에 포함되는 행위가 포괄적으로 넓기 때문에 물론 속에서부터 네. 고객의 시비의 소지가 있다 이런 거. 그렇죠. 근데 단지 결정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계약서 작성 같은 확실한 행위는 거기서 하지 않는 것이 유사시를 대비하여. 그러니까 못 가겠는데 옷을 전시해놓고 자 계산하고 사실려면 저쪽으로 가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이제 거기 가서 손님하고 얘기하면 상담 다 해놓고 제가 여기서 계약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는 협동조합 사무실이고 계약을 하면 저쪽 해서 이제. 난 거기 누가 계속 계신 줄 알았는데.
용광로는 근데 그동안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가둬버렸거든요. 불도 끄고. 근데 이제 오늘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오늘이 11월 18일인데 앞으로 이제 그 협동조합일을 정상제대로 내년에는 꼭 올려놓고 싶거든요. 근데 협동조합에 증자를 좀 해가지고 중개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직원 원래 그림은 지금 이래요. 그 사무소가 한 40명 되거든요. 1층 사무실을 다 얻는 거예요. 그거 다 얻어봐야 한 40명이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컨설팅 팀, 상가 컨설팅 팀하고 경매 컨설팅 팀하고 토지 기획팀을 거기다 앉혀놓을 거예요. 걔들도 다 말하자면 자기 성과금만 받아가게 기본급여를 안 주는 기본급여를 주면 아주 쉽게 한 20만 원 주고 근데 그들이 일을 하면 거의 다 가져가게 해줄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중개업소하고 겹쳐지면 일이 안 되니까 지금 상가 컨설팅도 강릉에 한두 팀 있을 거 하거든요. 강릉의 상가 모두 다 딱 이렇게 기율을 만들어가지고 권리금 여부를 자체 확인하고 이게 어떤 들어가야 되는지를 딱 알고 있는 상가 컨설팅 그 컨설턴트가 한두 사람 있으면 강릉은 충분히 그 사람이 우리가 이제 상가를 막 받아도 뭐 여기나 뭐 권리금이 없으니까 안 되지만 시내나 안목이나 어디 경포나 도동도 우천에 딱 상가 얘기는 그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상가 컨설팅을 할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접수받아도 너 이거 하고 중개 수수료는 되게 중개사무소에 돌리고 컨설팅 수수료는 네가 가져라. 근데 컨설팅 수수료와 중개 수수료를 둘 다 받아내는 게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진짜 컨설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컨설턴트가 오면 진짜 그런 사람이 오면 좋지만 안 오면 나한테 잘 지금 한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봐라. 내가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가르쳐줬죠. 경매도 그렇고. 아니 근데 이 자리가 이제 누가 딱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거 어떻게 들어도 배우면 예를 들면 제가 그 자리에 가 있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경포에 사무실이 생기고 그쪽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든 간에 상가 컨설턴트로 딱 일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좀 알아야 뭐 사람 예를 들었다 나중에라도 회장님 밖으로 뭐 다니시고 딴 일 볼 때 상가 컨설턴트라고 하나 있는데 그 친구 관리도 하고 협조도 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입지에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이 딱 앉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죠. 그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뭐 아무 실력도 없어. 근데 배경이 그림이 있으면 그 사람이 꼭 뭐 전문가 같이 보이는 거지. 협동조합에 뭐 상가 전문 컨설턴트라고 딱 앉아 있으면 쟤는 그럼 뭘 해야 돼? 아니 본인들 지금 이 사무소를 경영하시면서 이제 어떤 사업의 구상을 상당 기간 다듬어 놓으시는 것이 시장님이 하신 일이지. 이 사무소가 비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여기 있는데 제가 있을 건데 뭐 사업 구상을 제가 다듬고 해도 사람이 실무적인 어떤 특정 한 분야라고 실무적인 자기 실력이 있지 않으면 실체가 있지 않으면 요즘 세상에 그런구나. 즉 제가 뭐 이 가르치긴 했지만 진짜 가르치는 강사로서 20년 하다가 원장을 하는 거지 돈 있다고 학원을 찾았다는 게 아닌 거죠. 그 어떤 특정 분야 토지면 토지 뭐 상가면 상가 노후가 실무적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 이제 제가 나가면 전화가 더 많이 올 것으로 보이고 그 전화가 많이 오면 혼자 일하시기 바쁘다 이거지. 근데 그러면 뭐 보조를 하나 더 던져뜨지 않면서 여기 운영에 가면 되고 저는 이제 그쪽에서 협동조합을 시스템화 시켜놓는 작업을 하면서 협동조합에서 근데 협동조합을 중개업 등록을 하면 중개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만 중개업 등록을 못하거나 안 하면 아까 그런 컨설팅 상담 일이 이제 먼저 진행될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핸들링하지 못하는 물건 토지도 크고 상가점포도 권리금 있는 건 거의 핸들링 안 하거나 귀찮으니까 못하고 근데 그런 물건들을 이제 협동조합에서 핸들링을 할 사람을
모셔오든가 키우든가 하는 게 이제 키워서 제자리에 꽂아놓는 게 전체적으로 딱 시스템이 안착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좀 나중에는 저는 뭘 합니까? 이 가게를 벗어나 평생 여기 있을 생각은 없는데. 그렇죠. 뭐를 그러니까 이거 저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아니 난 개인적으로 엊그저께 이 얘기했던 그런 얘기 예컨대 중개업을 직접 창업해서 강릉에서는 두세 개라도 서너 개라도 또 다른 데를 더 넓혀가는 그런 이제 그건 플랫폼 사업으로 중개업 사업이라고 하면 플랫폼 사업으로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개발 사업자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다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적성과 이 중개업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뭘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플랫폼 사업으로 나가시기를 원하거나 그게 적성이 많다면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플랫폼의 그 지금까지 겪은 노하우를 다 가지시고 일을 해보시라는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전 사실 그렇잖아요. 뭐 고등학교 때도 대학을 갈 때 막상 나는 이과를 간다고 가면 가서 실제 해보면 자기과 마음에 드는 놈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든지 조금 대충이라도 발을 담궈봐야 이게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 밖에서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뭐 상가든 토지든 개발이든 뭐좀 제가 여기 앉아 있지만은 뭐 가게 이야기 계속 있겠지만은 당내를 생각해서 뭐 한 분야라도 이렇게 좀 실무적인 거를 내가 몸에 갖추고 있어야. 그러니까 그거를 뭐 기본적인 네가 생각을 해갖고 어떤 쪽이 맞냐 결정을 해다가 사실 이게 조금 어느 이걸 직접 이것저것 해봐야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우리가 직접적인 노동으로 벌 수 있는 돈은 사실은 한계가 딱 있다. 어디 가서 노동으로 벌 수 있는 월 200만 원이지. 근데 이제 노동으로 이제 뭐 어떤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이 사라지는 시대에 딱 규격화된 뭐 수량으로 수치할 수 있는 노동은 사라지잖아요. 더 창조적인 그건 노동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이제 이거 경영도 이제 예술의 경지로 자꾸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생각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 이게 일단은 이제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보니까 할만하네. 근데 내가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저는 다른 일을 했으면은 제가 이제 직업을 육체로 하는 직업은 다 해봤거든요. 한 30가지 이상. 그 돈이 없으니까 해본 거지만. 근데 이 부동산 중개업은 내 마음대로 내가 창조력을 무지무지하게 발휘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직업이다. 예컨대 미국의 어떤 부동산 그런 회사의 CEO가 되면 다 세무사하고 변호사하고 건축사하고 얘들 다 데려다 일시켜서 말하자면 최고 정점에서 중개 그 일을 완성시켜 가기 위해서 다 이렇게 건물지어서 불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변호사도 법률적으로는 그러잖아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변호사도. 근데 이제 중개사도 자격을 취득해서 머리가 그렇게 트이면 다 불에 쓸 수 있는 거죠. 불에 쓰는 입장이 그래도 옛날과 달라서 제가 뭐 시대를 역행하는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게 왜 회사에서도 진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자재팀 과장 차장 하다가 전무이사 상무이사 대리제 병과가 없어지는 건데 쉽게 말하면 뭐 어느 정도 팀장 차장급까지 된다는 생각이 스스로 들 때까지는 제가 자재부든 영업부든 어느 한쪽 부서의 실무를 제가 보면 체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를 그러면 근데 먼저 예를 들어서 뭐 경영이다 부동산 사업 뭐 경영이고 여기서 뭐 사무소 하나를 더 운영하고 이거는 쉽게 말해서 차장 대리를 거치지 않고서 바로 인사를 갔다는 소리랑 비슷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야 예를 들어서 그런 정보를 두세 개 두고 이사님 말씀대로 저도 이렇게 생각하기 공감을 하니까 요 사무실만큼 그냥 컨설팅 사무실로 쓰겠다. 이사님하고 협의를 하고 쓰겠다 했을 때 사람을 뽑던 아니면 사람을 뽑아놓고 쓸 때 가서 관리 감독을 하던 협조를 하던 제가 뭘 아는 게 있어야 어느 정도는 한 분야라도 상가든 토지든 간에 그걸 제가 잘 입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물론 이사님 말씀대로 다 할 수는 없으므로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 얘가 여기서 뭐 가게를 돌리는 거는 뭐 앉아있으면 거의 80%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렇고
나머지도 하나를 더 뭐를 갖다가 찝어가지고 뭐 실물을 좀 익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미 지나간 지식이나 정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었죠. 지식과 정보로 우리는 일을 했죠. 그래서 많이 기억하고 많이 데이터베이스를 머리에 쌓은 놈들이 평검사도 되고 요직에 오르고 세상을 지배했는데 이제는 이게 거의 필요가 없지는 않지. 없는 거 조금씩 이제 그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고. 뭔가 일을 창의적으로 큰 걸 갖다가 계획하고 구상하는 데는 뇌에 그런 면이 크게 작용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닌 평범한 보통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고 배에다 쓰고 조율할 때는 또 이 사람들한테 먹힐 수 있는 나의 뭐의 실무가 있어야 된다. 이 실무의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크게 어차피 부동산 일이라는 게 생산 유형 프로세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계 공장처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 싸움인 건데 그분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지금 30살짜리 젊은 친구를 뽑았다. 너 컨설팅해. 공부 열심히 해서 앉혀놨다고 해도 내가 이 친구를 제압할 수 있을 만한 분야의 지식의 데이터가 쌓이지 않으면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않으면 이 사람하고 지식은 협조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중개업을 이제 한 앞으로 1, 2년 하시면서 그냥 모든 걸 다 이제 경험해 보는 거죠. 경험해 보면서 이번에 이제 이 건도 저도 뭐 처음 해보는 거지만 이 건에 지금 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 오늘 시간으로는 실패작이었다.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이제 생각한 것은 이것은 이런 땅이 있다면 호주주가 돈을 들이든 내가 이익을 많이 먹으니까 내가 돈을 들이든 간에 그 딱 해서 이렇게 딱 띄워놓고 그때 팔았으면 우리가 이 정도 노력했으면 다 팔았겠다 하는 판단을 쓰니까 이런 일은 뭐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지 하고 한 개, 두 개, 세 개 이건 실패다. 두 번째 조금 반절 성공이다. 세 번째는 뭐 조금 어쩌고 하다가 토지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토지 관련 공법 80몇 가지를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지. 그냥 저는 토목 설계한테 오라고 알려달라고 그러고 세분 얘들한테 와서 하고 이제 그래도 그 전체는 이제 어렴풋하게 누가 딱 잡고 있고 이제 해가면서 그러면 사람들은 한두 개 하면 뭐 전문가지 요즘 세상에 무슨 뭐 전문가 되기 위해서 뭐 수년간 공부해야 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쉬울 거죠. 저는 사실 내심으로는 이건 다 안 팔리더라도 2개 정도가 집이 올라가는 과정까지 완성이 되는 걸 옆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토목서부터 제 정밀 측량서부터 그 건축 설계 사무소에 어디 가서 어떤 식으로 도면이 나와서 시청의 신고 절차가 어떻게 그때 뭐 크레인이 뭐가 걸리고 그런 거 제가 쫓아가면서 보려고 했었어요. 집이 올라가면 그게 딱 끝나야 뭐 실패든 성공이든 땅을 산 사람한테 혹은 판 사람한테 실패 성공이 나오겠지만 저한테는 그 사이 코스의 지식과 경험만 떨어지면 사실 실패 성공은 아니니까 이거는. 그렇죠. 네. 우리는 항상 일인만 있을 뿐이죠. 돈을 가지고. 다음 팔렸으면 금전이 좀 덜 들어왔다는 걸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저한테는 그것은.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실패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직은 이제 실패하기는 있는데 빠르고 하는데. 그렇죠. 일단 뭐 저도 이번에 다니면서 어저께도 그 택지를 땅을 조성을 해놓은 거 보니까 어저께도 뭐 사천 가서 많이 느낀 거지. 대통령 부동산에 조성하는 거 보니까 일단 위치 자체가 차이를 나는 데다가. 근데 이제 도로도 그렇고 우리는 사람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힘. 내가 이렇게 아무리 천마디를 해도 저 새끼가 안 믿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고 아마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전화를 했던 사람 100명이 내 말을 믿었더라면 한 3명만 갖다 꽂아서도 일은 아까 얘기한 집 올라가는 것까지는 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벨로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이가 지금 65세도 됐지만 이제 끝장이 났지만 지금부터라도 사람한테 진실하고 확실하고 해도 분명하고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내 말이 인정되고 수용되고 내 말이 저 사람이 와서 돈을 꽂을 수 있을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냥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건 바람이고
그건 저는 한국 사회에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막말로 저희도 하나도 없이 무슨 뭐 어디서 일본 무슨 야쿠자 자금을 어떻게 빌려서 20억짜리 건물 빌딩 하나 올렸다거나 그래서 그것만 부동산 컨설팅 회사로 그냥 간판만 걸어도 사람들은 많이 믿고 외형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고객 수준은 사실 그렇죠. 초과상관 살면서 아무리 지식 있는 얘기를 해봐야 그닥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물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여튼 그런 일들을 재미삼아서 하고 혹시 이제 개인 사유재산은 따로 이제 충분하게 돈이 벌릴 때마다 조금씩 저장하고 저축해놓고 대개 이제 이 사업 벌리는 것은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나 무슨 회사 형태로 갖다 예전에는 다 주식회사가 이제 갈아했지 어떤 이제 지분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딱 구분해서 사업을 하고 다 말하는 것도 하나도 아쉽지 않을 만큼 해놓고 해야 우리가 마음도 편하고 그렇다 이거죠. 협동은 조합이 작년 내년까지 그걸 올려놓으시는 계획이신다는데 그 인원수가 충분히 같이 일할 만큼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동조합도 제가 볼 때는 인원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원수는 내년이나 빠르면 올해라도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고 뜻이 없거나 이해를 못했거나 아직 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리해주면 되고 5사람이 남아도 그 사람하고 하면 되거든요. 자 우리 축자 1000만원씩 더 해주세요. 5사람이 남았으면.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하여튼 조합원 자격이 우리 이제 조합 규정에 약관에 의하면 좀 엄격하지 그냥 현장에 개업을 한 중개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나는 내 생각은 이제 다른 데서 시도해 보거나 내 맘대로 한다면 내 맘대로 하면 망하는 게니까 안 하지만 내 맘대로 해버리면 조합원을 그냥 확 열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10만원 한 부자씩만 하면 조합원이 다 되는 거다. 일반인도 다 되는 거다. 그래서 조금 어떤 개념이 되냐면 이제 조합원이 되면 상담을 받고 거래를 했을 때 10% 디스카운트 해준다 등등. 이건 이제 조금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식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너무 그거 오버하는 거지. 이해할 수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도 지금 현재 국민TV처럼 국민TV가 이제 조합원들을 한 2,3만 명 모아서 40억을 만들어가지고 TV를 만들고 라디오를 만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일시에 중국을 네트워킹하는 그런 협동조합을 생각했는데 그건 조합원들한테 말하면 무리이기도 하고 또 그럴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이해하고 할 수 있고 일단 심정적으로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뭐 자기 알도 못하는 사업을 이사장이 막 가서 벌려가지고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네 분쟁이 생겼네 어쩌냐 하면은 잘 되자고 행복하자고 한 일에 시비 분별만 생기고 이제 불행해지는 거니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현행 중개업법하고 이 중개업을 대기업화 시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중개업이 대기업화 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퍼스널적인 어떤 관계적인 그다음에 본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기업화가 안 되는 거지. 예컨대 삼성이나 구글같이 못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거 두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해버릴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충분히 후배도 설명을 했으므로 안 될 건 없죠. 문화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걸리는 저항의 종류가 좀 다르겠지만 진행을 할 때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시스템을 갖다 중개 시스템. 제가 뭘 해야지 될까라는 생각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쉬는 듣는 거야 그래 뭐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에 집중해서 뭐에 신경을 써서 뭐를 갖다가 생각을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일이 되려면 그만큼 좀 자리에 앉아 있어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앉아있으면서 지금 하시는 대로 하시면 지금 하시는 것이 잘 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아니 뭐 성사도 하나도 안 되고 하나 했는데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아니 그럼 문제가 생기거나 지금 그런 건 지금 현재 하시는 것처럼 한 몇 개월 그냥 해 보시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면 아니 그 어떤 아웃라인이라는 거 이런 거 주는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하면 좋고 또는 제가 아이디어를 뭐 내고 어쩌고 해도 그건 내 거라고 어떻게 주장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주장을 안 하셔도 그거는 확인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도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거를 본인이 주장 안 한다고 해서 아유 공기처럼 다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어떤 식으로도 그게 무슨 뭐 막말로 기타는 놈 따로 있고 지나가는 놈 따로 있는 게 아닌 건데. 그래서 이제 나는 못했지만 네가 하면 다행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세상에 나타나면은 나는 못했지만 네가 했으니까 좋네 좋아 잘 좋아 그렇게 그 정도지. 그렇지 않고 네가 새끼야 내 아이디어를 딱 그냥 그러지는 않는다 이거지. 어차피 이 사람의 아이디어에 저 사람이 구현을 하다 하더라도 구현되는 순간 참한자와 구현자가 다른 이상은 완벽히 같은 아이디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이는 있어도 아이디어라는 것의 개념이 원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듣고 보면 원래 처음 생각해내는데 위대함이 있는 것 뿐인 거니까 그걸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아예 무슨 뭐 말을 뭐 어떻게 하든 그걸 알아들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지. 그걸 무슨 계란 삶고 그래서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처음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게. 거기에 지적 재산권이라는 개념도 그 위에 서 있는 것이고 그거를 뭐 어떤 구현의 단계에서 뭐 이 단계에서는 좀 언급하기 어렵고 저 단계에서는 보장하기 어렵고 하는 실질적인 문제는 있어도 그거를 잊으면 사람들이 또 틀리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요즘 세상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벌써 어저께 한 생각, 어저께 한 기가 막힌 아이디어도 다 쓰레기 같은 거고 구현되지 않았지만 근데 이제 이것은 기술만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중개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기술과 실제 중개 업무 현장에서 딱 어떤 체화되는 뭔가 있어야 되는 사업,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냥 기술만 얘기하면 프로그래머가 더 잘하겠지. 뭐 프로그래머, 중개 물까지 그 접수에서부터 관리, 광고, 흥정, 협상, 계약, 사후 처리 다 프로그래머가 할 수 있다고 하겠지. 어떤 프로그래머가 똑똑한 놈이 있으면 그거 다 프로그램으로 딱 했다. 해놓을 수 있다.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끌어가는 건 사람이 그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아무도 하지 않는 못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실 뭐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선영이 생각하는 정도의 신도와 뭐 그런 세월을 갖추지 않았으니까 사업 모델에 대해서 그냥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모델을 봐서 사업체를 만드는 게 나는 맞겠다. 그랬다고 해서 부동산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안 그러면 진짜 인터넷에서 한번 인수해가 버린 적도 있었겠죠. 보장이 됐었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여기서 이선영이 보고 저하고 이제 조금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가 어느 위치 무슨 이 사업체를 빌딩을 10억을 들여서 내 돈으로 지었던 간에 내가 뭘 대리차장 팀장을 하고서 이사를 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원을 쓰고 가끔은 협조도 외부업체 구해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 내가 그냥 자본가라고만 해서 말빨이 통하지도 않고 일단 내 시선 자체가 올바른 것일 수가 없으니까 그게. 그래서 뭐 하나라도 뭐 터지면 뭐 하나라도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갖다가 좀 경험을 하고 지식을 좀 쌓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던 중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게 그 중에서 세부 과목 중에서 어떤 게 좋으냐, 네 체질에 맞느냐 하는 거는 사실 안 해봐서 모르겠고 제가.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정도는 한 몇 개월이고 전념해서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한 1년이라도. 그리고 요즘에는 하여튼 오래 사니까 70까지는 사업을 하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나간다면, 지금부터 나간다면 어마어마하게 뭔가를 할 수 있을 수 있지. 근데 이제 사람 그런 거 아니면, 하여튼 나는 기본적인 입장으로는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나 태도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머니에 하여튼 뭐 용돈 삼아서 돈 100만 원 있으면 행복하다. 그 이상 뭐 벌고 싶지도 않고. 근데 근데 이제 돈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됐으니까 됐고, 하여튼 뭐 돈은 뭐 그렇고. 그래서 혹시 또 뭐가 어떻게 생겼다 하면 잠깐 그 어떤 살다가 잠깐 얻어진 액세서리처럼 잠깐 기쁨을 가질 수 있지만, 혹시 어떤 일을 해서 성공해서 돈이 뭐 얼마가 생겼다, 몇천억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잠깐 안 쓰던 오래 쓰던 액세서리를 새로 바꾼 것처럼 기분이 잠깐 좋을 수는 있지만, 그건 뭐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지금은 이제 드니까, 이제 돈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정도고, 하여튼 일하는 재미는, 누군가가 일을 같이 하고 한다면 일하는 재미는, 저는 그런 재미로 이제 산다라는 거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높아지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사장님의 돈에 대한 생각이라는 태도, 그리고 돈에 대해서 느끼는 부담감과 뭐 이런 것까지 총합해서, 그게 다른 사람이 이사장님과 같을 수는 없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계신 거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에서 호흡에서의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뭐 여태까지 조합원들은 그 전부터 많이 느끼셨겠지만, 돈이 조금 생겼는데 공동의 돈이, 이거를 이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를 나는 통장에 넣어놓고 바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설비에 투자를 바로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단 집에 갖다 줘야 되는 부분을 보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이 사람들도, 야 너는 돈 욕심만 있는 놈, 이 자식 무슨 죽을 쌀 거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물론 그렇죠. 옆에서 지켜보면 정도가 좀 지나치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일단 이 호흡이, 이 사람들 여기 좀 보장이 되면 그 다음에 다다음 달에 여기다 집어넣고 싶은데라는 호흡 차이가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옳다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전혀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회사는 망해버리죠. 근데 혹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경영자가 그래버리면. 근데 이제 저는 이사를 데리고 같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이제 생각에, 이제 돈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이제 하지 않겠고, 그리고 의사결정 수준도 정확하게 이사회에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욕심을 나지만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그게 아무리 나한테 내 개인의 이익과 배치되더라도 순종하고 따를 이제 그런 자세, 태도,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돼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을 거고, 해보셨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내심 결정 내렸을 것으로 짐작을 한다는데. 여보세요? 예, 아닙니다. 여기 부동산입니다. 예. 그 이사장, 그러니까 조직의 장의 그 어떤 권한이 실질적으로 조직의 이사들보다 권한적으로 더 강한 게 있나요? 실제로 강하죠. 강하지. 누구 말하면 잘라버리라 해도 자를 수도 있고. 그거 이사장의 직권으로 가능합니까? 직권은 아니지. 직권은 아니겠죠. 네. 지금 그 규정이 새로 만들었는데 잊어버렸네. 그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사장의 어떤 영향력이나 그런 힘은 이사나 조합원들이 순응해주고 따라주는 한도 내에서만 나오지. 그것은 내가 무슨 돈이 많이 있는 놈도 아니고 최소한 돈이라고 해도 당장은 아니래도
사실 돈적인 부분, 일에 대한 성취의 보람을 떠나서 협업의 즐거움을 떠나서 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이사회에 가입을 해서 내가 이사회 활동을 하고 이게 장기간으로 협조를 하면 돈으로 이익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겠죠 이게. 그렇죠. 이제. 네. 그런데 이사회 뭐 예를 들어서 이사회 숫자가 막 300명이다 뭐 이 정도 규모가 되면 그 안에서 패널을 만들어봐야 자기들끼리 패널을 만들어서 과반수를 넘기는 것도 힘들 거고 하니까 이제 그 동력 관성 동력이 생겨버리는데 그렇죠. 5명 정도 6명 정도 되면 요거는 맘먹기 나를 전 이사장 바보가 만들기 맘먹기 나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나는 그런 걸 최대한 대로 존중하지.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혹시 있었어. 이제 저기 이사 몇 명이 와서 모여가지고 아 이사장 그게 안 되겠다. 이거 이사장 자르자라고 해서 자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면 오케이 있죠. 저는 잘하셨습니다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큰 이제 조직에서는 사실은 독재자가 될 수도 있고 하지 이제 300명들이 오히려 초기에 좀 독재자 모델이 맞지 않겠습니까? 네? 초기에 그렇긴 그래요. 브레이크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제가 마지막에 걸려있다는 느낌 같은 게 드는 것이 초기에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만나보지 않지만 이사들도 사실 뭐 이사들이라는 같이 조합 모델에 대해서 뭐 심플하게 오래되고 생각한 건 아니니까 좀 솔직히 말하면 한번 신선하고 이쯤 되겠다는 생각을 해갖고 다 가입들하고 활동을 하는 그게 사실 그냥 평범한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데를 바라는 건 그럼 희한하지 좀 그래 국제생도 조금 좋으니까 좀 뭔가 유용적으로 빨빨 좀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큰 신경 안 쓰고 그래 뭐 하자 그러면 뭐 할게 요 모델을 우리한테 갖고 와 그냥 이건 건데 제가 시작할 때 야 와서 너도 고민하고 너도 의견을 이거 자체잖아 이거 자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렇게 선우가 조금 먼저 하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게 더 편하다. 그렇죠. 와서 해결하고 뭐 주제는 미리 알려줬다 치더라도 오늘 평생 동안 생각해보지 않은 주제를 그렇죠. 결정을 하고 하는데 정말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죠. 막말로 노예한테는 큰 돈 같은 거를 이 기준으로 골라내라 하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하는 것처럼 평생 그런 식의 생각을 안 하고 싶고 앞으로도 그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큰 꿈은 없어 대신 큰 고민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 생각을 들이지 않고 내가 딱 나한테 떨어진 걸 이렇게 제시해주고 내가 거기에는 노력을 이만큼 투여할 그냥 그 정도인 건데 그리고 가끔 이사회라고 가서 그냥 의견하는 거 흉내내고 그런 기분 한번 느끼면 뭐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 사실은 그게 그냥 대부분의 당사 이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을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그건 나쁘다기보다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심리 그저 남 시켜거나 또는 상대가 이사장이라는 친구가 실제보다도 가상으로 부풀리고 크게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나도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면 이제 거짓말도 할 수 있지. 나 서울에 어마어마한 사업체가 있는데 여기 와서 지금 이거 하는 것은 여기 강릉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하자면 비전을 딱 제시해 놓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 그 되게 조합원들은 저 새끼 말이 옳기도 하겠는데 그런데 저 새끼한테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러면 또 이 작은 동네에서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르고 좀 이렇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감춰하면서 그게 이제 되게 성공자들의 그 트릭이 거기에 있는 거지. 그렇죠. 저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오해한 그것을 자기가 힘으로 부풀려 가지고 딱 한 데 가서 더 큰 사기를 치고 더 큰 힘을 이게 가상의 힘으로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살게 되는데 대통령제의 대통령이 그렇게요. 그게 뭐 권위의 후광이 있는 건데 사실. 근데 이제 내 생각은 이제 나는 지금 현재 이걸 하는 것이 충분히 즐겁다. 지금 걸어다니는 것도 즐겁고 사람이 대가는 꼬락선이 보는 것도 즐겁고 이건 즐거움도 크겠지만 저는 이제 고민을 괴로움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괴로움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전에는 괴로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괴로움이 그게 괴로움이 기쁨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또 나중에 2년 하고 3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결정해야 정말로 싫은데
이런저런 눈치 보고 체면 때문에 따라다녀서 저기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있는 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정말로 싫은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응? 그랬을 때는 이제 선택을 하시고 이제 나가도 좋고 뭐 그런 이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연예기가 100만 원씩 팍팍 드는 것도 아닌데 선택을 하시고 좀 나갈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이제 그렇게 돈 뭐 연간 15만 원인가? 그건 뭐 다른 정보망에 쓰면 30만 원 정도 되는 걸 그것도 이제 좀 50% 할인해서 쓰는데 그러니까 연간 100만 원 딱 올려버리면 사람들 그게 드러나겠죠. 아 100만 원의 값어치는 못하는 것 같다. 그럼 나가겠다. 그게 아니고 15만 원이면 뭐 이거 내고서 그냥 입지 뭘 나 특별히 나갈 이유가 있나.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이제 걸르는 장치로 이제 쓰는 건데 어느 때는 한 번은 그런 단계가 오겠죠. 여러 때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지. 이제 말하다 보면 이제 딱 그러면 그래서 진짜로 이거 협동조합이 뭐 무슨 친목회나 기회가 아닌 이상 사업체인데 이제 사업을 할 건데 사업에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됐는가 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그런 걸 쓰면 되겠네요. 한 100이나 얼마를 딱 올려놓고 유사에서 딱 올려놓고 그러면 판단이 그때 아니 난 싫어 하면 이제 해보자 하고 한 사람은 한 2년 동안 이제 지켜보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 내린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서 뭐 연예인 10만 원, 15만 원 그때 무슨 10만 원 없어도만 좀 굳이 여기서 나갈 필요는 없지. 여기 나가고 뭐 어딘가. 근데 이제 그 15만 원 내는 것도 이걸 제대로 쓰면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숙달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쓰면 이거 하나만 가지면 이제 제 얘기는 항상 그렇지. 당신이 포털에다 생활정보지에다가 다른 무슨 정보망에다가 뭐 개별적으로 뭐 원룸 사이트에다가 무슨 토지 공장 사이트에다가 돈 주는 거 다 합하지. 다 합하면 얼마냐? 작게는 한 달에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지. 그 100만 원 안 쓰고도 우리가 15명만 협력하면 100만 원 안 쓰고도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된다 이거지. 알아들어도 당장 교차로 보고 전화하는데요라는 전화가 오실까? 근데 그러면 실험적으로 이제 그전에 이사에서 실험적으로 이달부터 다 교차로 생활정보지 다 광고 끊어봐봐. 그러면 이제 그리고 화요일만 나와. 화요일 6시에 이제 컴퓨터 교육을 하니까 화요일 날만 나와봐봐. 그리고 화요일 날은 새벽 6시에 무조건 나오세요.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교차로나 정보지를 끊고 이제 하여튼 가는 방법을 하여튼 우리가 확실하게 도모를 하자.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나오기만 하면 나는 그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 나옵니까? 예, 뭐 사실 새벽에 나와요. 나는 계속 이사님 너무하신 거지. 제가 볼 때는 나오지 말란 소리지. 근데 나는 계속 나가거든요. 6시에 이제 하긴 잠이 없으니까 나가지만 나는 이해를 좀 그걸 생각해 주셔야지. 9시 정도만 되면 혹시 몰라도 9시에는 이제 이게 분격을 해야 되니까 6시에 나와가지고 중요해서 일주일에 합의야. 11시 시작해서 계시 뭘 전화로 다 해결하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제 시스템을 갖추면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조합 사무실이 조금 넓어가지고 컴퓨터가 참여하는 사람마다 다 데스크탑에 지금 이제 패드가 있고 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없어도 되겠구나. 딱 있고 우리가 온라인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아까 얘기한 포털, 정보지 이런 자잘구레한 개개 품목별 사이트나 플랫폼에 접속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것을 딱 완벽하게 일하면서 할 수 있죠. 공간만 마련되면. 근데 이제 6시에 있는 것은 꼭 그 산업시대에 사람 훈련시키는 기분이지. 새벽 정신 사람들, 야, 새벽에 나와서 새마을 운동하는 거지.
하물며 패드 하나 제대로 다루지 않으니까 뭐 조lum로자처럼 편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참 재밌는 거예요. 가끔 말하면 참 어떻게 보면 개선과 발전으로 변할 여지가 제일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 저도 여기가 일종의 안 해봤지만 마음에 좀 드는 것은 바운더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사기꾼들이 딱 좋기도 하고 아무 실체 없는 속에 허한 놈들에게 딱 좋기도 하고 즉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거꾸로 말하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말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실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근데 거꾸로 말하면 명확하게 어느 한쪽 욕심을 내자고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잡으면 바운더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 뻗어나갈 수 있는 방향이나 예를 들어 구체화시킬 수 있는 모델이 되게 다양하니까 부동산을 연계해서 저도 사실 청장이나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둘이 합의를 하고 온 거예요. 저도 부동산 관련 사업, 부동산을 약간 뿌리로 해서 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이 그냥 다양하다고 본다 서로.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실체가 아직 어린 단계인데 어느 쪽으로 그냥 잡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일단 사실 이사님 같은 경우 아무 생각 안 하고 1년이면 1년 정도 이렇게 뭐 상가주택이든 토지든 집이든 작은 것들 월세든 거래를 해보서 해보는 일을 먼저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가게를 6개월이건 1년이건 이제 뭐 다 경영을 이제 해보면서 그러면 1년에 한 데이터베이스 나오잖아요. 돈을 얼마 썼고 또는 몇 건 했고 하면서 이제 얻은 경험은 내재화 시켜가는 거고 물론 이제 지금까지 지식이 있으니까 그 내재화 속도가 빠르고 확실해지는 거죠. 지식이 없는 사람이 경험을 아무리 해도 그냥 경험만 있을 뿐인데 지식이 갖추어진 사람은 그 경험을 내재화시켜서 체계화시키는 속도가 빠르니까 1년만 하면은 한 10년 하는 것처럼 나도 한 몇십 년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뭐 몇십 년 하는 놈이나 다 똑같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거죠, 마침. 아이고, 11시가 돼, 다 됐네. 그래서 이제 11월 이제 내 개인적으로는 11월 28일 하고 원주에 가서 이제 한번 해보고 사람 요거 나누고 가서 하는 거고 또 다음 주일에는 강릉에서 한번 하고 다음 주일에는 춘천에 가서 한번 하고 토요일마다 가서 강릉에서 하면 사람이 몇 사람 오면은 이제 강릉에서는 진짜 일할 만한 사람이 있는 건지 있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슬슬 젊은 사람들로서 해결책을 좀 해야죠. 맞아요. 이거 사람으로. 근데 이미 했던 사람들은 몸에도 안 있고 마인드 자체도 안 되는데 처음 오는 애들은 가르치면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뭐 30대 초반 정도로 확 낮춰가서 예산되면 예산되면 떼묻어서라도 안 돼. 부모 말도 안 듣는데 무슨 뭐 아니 뭐 젊은 애들도 말은 안 듣는 것 같지. 근데 이제 가르치는 건 한다 이거죠. 그렇죠. 가르치는 거 습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젊은 애들이 좀 속 터지는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강하게 하지만 또 일장일단이 있는데 아니 장기적으로 사업으로 생각하면 이제 젊은 애들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옛날에 만화 메인 무대 뽑듯이 메인 무대 뽑듯이 투자하는 동생들이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잘 연락도
저는 부동산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다 빌려주고 할 거 없잖아 뭐 다른 거 지금 그러면서 머리들 좀 있는 놈들 인성 괜찮은 놈들 예. 전화 끊어주세요. 어제도 또 아줌마를 태우고 6군데를 보는데 한 2번째 정도 가니까 아 이 양반이 뭐 여기서 거래가 되지 않겠구나 감은 오더라고요. 그러면 근데도 6군데 다니면서 이 사람 자기가 되게 빠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업소는 좀 다르다. 빠꼼은이 뭐니 우리가 그런 걸 머리를 안 굴리셔도 된다. 우리가 말하는 가격이 그냥 그대로고 이런 경우에 뭐 그런 얘기하면 그렇다는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아 이거 지금 2군데 정도 지나니까 계약이 이게 되지는 않겠구나 생각이 들어도 이 사람도 팍 세고 여기 뭐별 집에 안 있고 하여간 돌아다니면서 아줌마들이 뭐 하여간 그런 사람이라 메가폰으로 좀 쓰면 돼 스피커로 좀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좋게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뭐 밥도 사주고 뭐 좀 사주고 그러면서 또 꼼꼼하게 또 자기의 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잊지 않게 땅 주인 좀 알아봐달라고 그러니까 뭐밥 사주고 했으니까 그걸 좀 해달라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 생각에 그냥 모시고 다니고 아니고 보통 이 나이 때 이런 스타일들의 아줌마들이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뭔가 업자한테 뭘 바라는가 이것도 데이터니까 그 사람이 뭐 전 모범은 아니겠지만 일이 큰거 없어. 일이 없어. 근데 저 자기가 확인하고 싶은 자기 집 앞에 땅 주인이 어느 쪽에 있거든요. 자기가 그 땅 주인 좀 알아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듣기를 폈잖아요. 근데 그걸 안 알려줘도 되는 거예요. 또안 걸리고. 그럼 등기기 그냥 누구나 떼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이상 아니 근데 그 땅 팔려고 그 앞에다 플래카드 걸어놨다면서요. 그 땅에. 그거 말고 자기 집 앞에 땅. 집 앞에 땅을 지금 중간에 부동산이 막고 있다 이거예요. 막고 있다 이거지. 소개도 안 시켜주면서 그러니까 내가 사겠다고 자기가 사겠다고 하는데도 부동산에서 시지부지 잡고 이거 끼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그거 사정이 있으시겠죠 부동산에서 그럴 때는 했는데. 여보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광고 안 해요. 예. 그리고 일동 부동산 어제 찍어놓은 그 사천에 거기 방송인가 거기 거기는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이게 작은 이거보다 작은데 이런 식으로 안에를 포장도로 아스팔트를 깔아놨고 안에 그 도로를 갖다가. 위치도 좋고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벌써 집 큰 거 2층짜리 두 채 막 고급졌고 이렇게 도로까지는 해놨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분양을 하는데 앞에다가 일동 부동산 박는
간판 갖다 꽂아놓고 분양도 걸어놓고서 이제 요 분양됐다 이제 아예 그 나무 그 간판에다가 꽂아가 땅에다 꽂아서 해놓고 펜스 이렇게 그 그늘막 그 구정막에 초록색 철사람 쳐있고 두 채는 한층 더서 올라가고 한 채 또 거의 다 올라가고 집도 되게 크고 안에를 아스팔트로 도로를 딱 닦아놨더라고요. 그 안에를. 그래갖고 요 앞에 맨 앞에 땅이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무슨 집이 하나가 여기 아니고 앞에 논이에요 그랬더니 요거를 어떻게 유통 부동산 쪽에 나눠서 자기가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쪽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지 뭐. 좀 싸게 사고 싶다 이거죠. 근데 하여튼 그 여자는 주문이나 마음이 딱 정해져서 정확해야지. 가는 데마다 이것도 사고 싶고 요거나 저쪽 남문동 집도 보여주니까 뭐부터 보냐면 요거를 상토를 해서 집을 무슨 팔아먹어야 못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걸로 왔다 갔다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남편도 없고 뭐 그런데 하여튼 그런 재미를 갖고 있는. 그래서 저기 신혼의 집은 마음에 들어 하기는 하지만 땅이 좁아서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가 볼때 괜찮다 싶은 땅은 땅이나 집을 사서 뭐 바로 돌리고 이런 스타일이고 뭐 어디 자기가 소개도 많이 하고 이쪽에 더샵 아파트, 더샵 부동산 그 사람 아버지가 저쪽에 교차로 부동산이거든요. 아버지도 하고 아들도 하고 아들 둘 다 부동산을 시켰나. 아들은 생각이 별로 없다고 같은데 진짜. 그런가 봐. 별로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 걸 할 게 없어갖고. 근데 이제 교차로 부동산에 그 마케팅이 주부들 모아서 사주고 팔아주고 주부들을 가지고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들었어. 근데 그래서 자기는 어제 아줌마는 그런 걸 아니더라고요. 뭐 사람 먹는 거 아니고 뭐 죄다 모다 놓고서 그까지 텔레비 모니터 돌려갖고 뭐 대단한 거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고 말이야 속여가지고 아줌마들끼리 싸우면 말이야 자기 딱 질색이라고 그럽니다. 그뭐 시업자들이 그렇게 그리고 막상 전화하면 자기랑 날 장갑 땅 이딴 소리나 했었고 그리고 자기는 질색이 아줌마들 매일 밤은 하루 종일 일 없이 앉아 수다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무슨 이제 뭐 좋아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지. 싫어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하여튼 1, 2천만 있어도 그 사람들이 집 사주고 돈 벌어주니까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강릉에서는 아무거나 사도 돈이 됐거든. 이 아줌마도 어떻게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너무 올라가고 지금은 다들 이게 얼마에 든 땅이고 5년 전에 얼마고 4년 전에 얼마고 잘하시네요 우리보다. 아유 제가 4일이 되고서 6군데가 강에 돌아다니면서 살았고 스타일이 걸려서 근데 이제는 너무 올라버려서 자본의 한계를 느끼는 거 알겠더라고요. 옛날에 그냥 이거 있어도 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른 땅이 더 오릅니다. 아시겠지만 7만원짜리나 평생 7만원이라고 그러거든. 그렇긴 한데 이게 지를 수가 없으니 뭐 부인이세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수영님 나와서 이 앞에서 방금 식사하시라고 전화해서 아이고 손님 벌써 드셨고 2시간 넘었습니다. 아까 식사 안 하신다. 들어가십니다. 그들이 밥을 계속 며칠 사 먹었더니 힘이 들어서 몸이 너무 부실해지더라고. 이렇게 먹는 게 제일 좋긴 한 것 같아. 전화해서 다른 주기는 알려줘야 돼요. 신랑님도 잘 알고 그 언니가 지금 살아가고 요새 우연히 오라고 해서 수환집 가기 전에 도로가 그냥 이형주 전에 내놨다고 비싸다고 먹는 집이 지금 한 2억 2천 내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 자기도 생각하는데 너무 비싸게 하게 되나
땅이야 뭐겠저 싼 남의 집 2층 4층에 원룸이 안 나가요. 싼데 그건 알고. 그 정보망에다가 올려서 네이버에 가는 거 있잖아요. K에 예. 네. 그런 것 좀 그런 거기다 올리면 나갈 것도 같은데 보니까 이제 강릉에는 그 네이버에 등록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보니까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지. 등록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거기다 올려고 네이버에 올라오면 전화번호 여기다 못 적어요. 없을 걸 못 적어. 이 포스코를 적질 못해. 웃기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네이버에서는 그냥 페이지 뷰 그것만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지. 니들은 뭐 이거야 지금 읽어보니까. 아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안 나오는가? 여기 보니까 저쪽에 부동산 저쪽에 뭐야 광장 옆에 사는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나오던데 이거 보자. 전화번호 같은 거 올리거나 이런 바로 삭제돼버려. 삭제해버려. 뭐하러 거기다가 무슨 말인지 알고 생각나. 근데 그쪽에 나가기는 우리 전화번호가 나갈 거 아닌가? 그게 기록돼 있으면 삭제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지금 이게 네이버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광장공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전화가 광장공인 거죠. 이게 지금 여기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서 올라가는 건 같은데. 얼마 전에 팝업 가만히. 읽어보니까 직원 공개도 저거 다 해야 되고 공무원까지. 아, 직원 공개. 근데 직원 공개를 하면 일반인들이 다 보는 건가? 땅 같은 건 그래서 뭐 거기다 뭐 안 올리는 게 맞는 거 같고 네이버에는 원룸 같은 거야 뭐 월세 같은 거야.